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보면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 있었는데 무난하게 소화됐다. 이거 증시만큼 중요한 변수였고요. 그리고 빅테크주들이 올라가면서 S&P 500 지수가 5,000포인트 거의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PBR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코스닥이 공존할 수 있을 거냐. 최근에 이제 수급 블랙홀이 되면서 코스닥이 부진했었는데 일부 업종 쪽으로는 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업종 내에서도 시소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러셀 2000 지수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빅테크들이 멱살 잡아 올린 날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오늘 보시면 S&P 500 지수 고점이 4999.89였어요. 예, 그러니까 5000포인트에서 살짝 부담을 갖고 이제 밀려 내려온 건데, 어쨌든 5000포인트를 조만간 보게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이죠. 시장을 올렸던 재료는 우선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리 관련된 이슈로 봐야 되는데, 오늘 미국에 대규모 국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420억 달러. 그러니까 10년물 발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였거든요. 기존이 410억 달러 정도였는데, 어쨌든 근데 금리가 4.093%로 발행이 됐어요. 이 발행되기 직전에 10년물 금리가 4.11%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낮게 됐다라는 거는 금리가 여기서 더 이상 뛰지는 않겠구나. 예, 투자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어쨌든 연내 금리를 내리겠구나. 뭐 이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 섞였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어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큰 변화, 그러니까 뭐 장중에 좀 출렁거림은 있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죠. 그러니까 금리가 좀 안정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연준 인사들 발언도 그냥 신중하기만 했어요. 예, 토마스 바킨이라든가 쿠글러 이사라든가 닐 카시카리, 수전 콜린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몇몇 발언을 했는데 대체로 좀 신중하게 천천히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주목하는 게 닐 카시카리예요. 이 사람이 올해 두세 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러면 되게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거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초초초 매파잖아요, 연준 내에서는. 근데 이 사람조차도 어쨌든 두세 번은 내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는 이 사람보다는 조금 높을 가능성이 있어서 최소 세 번, 많으면 네다섯 번까지도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이런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연준 인사들이 특별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낸 게 오늘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뭐 빅테크들이, 애플 빼놓고는 웬만한 빅테크 다 올랐잖아요. 엔비디아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700달러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CNBC에 나온 기사를 제가 캡처한 겁니다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높였습니다. 750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는 그런 보고서를 냈고, 지금 올라오면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아마존을 역전하는 그런 어떤 전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기록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조만간 이게 이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도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금리가 높을 때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업종인데, 뭐 이제 재고가 거의 바닥을 친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보도들이 나오면서 피크를 친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일라이릴리가, 이것도 역시 목표 주가 상향하는 보고서가 나온 게 있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800달러인가 850달러인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목표 주가 상향하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역시 일라이릴리도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메타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오늘 빅테크가 올라가면서 이제 또 증시를 좀 멱살 잡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몇몇 코멘트들을 제가 또 추려봤는데, 애플의 전망이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UBS에서는 서비스 부분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평균 10%씩 성장을 했다가 지금 5%대로 떨어져서 목표 주가를 뭐 190달러 중립 유지할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근데 반면에 이제 또 다른 곳에서는 비전 프로의 잠재력을 평가해서 목표 주가를 200달러로 상향을 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또 투자 의견은 중립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애플이 오늘 올라가지 못했고, 엔비디아도 엇갈렸습니다. 뭐 조시 브라운은 주가 올릴 동력이 없다. 뭐 기존의 입장 재확인하는 보고서 외에는 없다라는 거고, 모건 스탠리는 반면에 AI 수요가 강해서 목표 주가를
50달러로 이제 상향한다. 이런 보고서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조금 긍정적인 이제 분석이 조금 더 힘이 실려서 예, 뭐 이제 주가도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시장 관련해서는 톱니 대표적인 낙관론자잖아요. 이 사람이 단기로는 좀 조정을 보일 것 같다.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연말에는 뭐 다시 올라가겠지만 단기로는 한 4,600포인트 정도까지는 밀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또 따로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바클레이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 속도가 논쟁거리가 돼서 당분간 증시가 좀 변동성을 보일 것 같다. 이런 어떤 내용들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톱니의 주장은 제가 이제 나중에 오늘 마감 방송이나 이럴 때 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수를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오면 야간 선물이라든가 MSCI 한국 지수가 괜찮았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선전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그 차트 패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차트 패턴에서 제가 코스닥 지수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지수에만 적용되는 건데 제가 많은 샘플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제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보통 이런 패턴 나올 때 급락 이후에 꼬리가 달리는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이제 음봉가 눌리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이런 조합이 만들어질 때 보통 이때 저점을 쳤고 웬만하면 찌글거려도 결국엔 증시는 올라간다. 이 저점을 다시 깨지는 않는다.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최근에 나온 걸 보면 하락 이후에 꼬리 달고 올라가고 눌리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조합이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이제 못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혹시 여기서 이제 좀 반전이 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차트는 사실 차트만 가지고 시장을 보는 거는 또 종목을 보는 건 되게 위험하죠. 왜냐면은 차트로는 일봉이 이래? 그럼 또 주봉 보고 주봉이 이래? 그러면 분봉 보고 연봉 보고 월봉 보면 계속 뭔가 좀 위안거리, 핑계거리를 찾게 돼요.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 게 이제 수급인데 사실 수급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누군가 매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주체가 있을 때는 그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게 이제 주식의 원칙이죠. 이제 기관이 어디가 있냐면 코스피에 중형주에 있어요. 저 중형주군에 흔히 얘기하는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뭐 금융주, 철강주 일부, 뭐 하여튼 보험주 이런 것들의 일부가 중형주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을 팔아서 저 PBR로 넘어가는 이런 어떤 수급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기관의 매도가 진정이 되거나 외국인들이 기관의 매도를 찍어 누를 정도의 엄청난 매수가 붙어주거나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시장이 세 가지의 걱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걱정, 경기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건 어느 정도 덜쳐냈거든요. 덜쳐냈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걱정이 이제 금리입니다. 근데 금리가 이제 4.0 밑으로 내려갈수록 코스닥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4점 위에서 머물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좀 등락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차트 봐서는 이제 코스닥도 좀 돌아서는 움직임들이 좀 관찰이 되고 있어서 요 수급만 조금 이제 변화가 생기면은 좀 탄력적인 종목들이 속속 등장하지 않을까. 이번 주만 해도 뭐 반도체, 그 다음날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변화를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설 연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기일. 근데 최근에 6년 동안 보면 설 다음 주에 증시가 6년 중에서 5년 올랐거든요. 예, 만기일이라 오늘 좀 약간 변수긴 합니다만은 좀 이제 좀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2차 전지 매수하면서 어제 아주 강세로 끌어올렸잖아요. 오늘 또 테슬라가 또 추가적으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에서 빅3, 그러니까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이제 빅3인데 그 외에 뭐 또 그 다음 순번으로 보면 게임주라든가 이제 엔터주도 시총이 큰 종목들이죠. 근데 어쨌든 빅3에서 최소 2개 정도는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을 2차 전지, 이제 제약, 미국에서 공교롭게도 세계 업종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지금 지수하고 종목 관련해서 계속 부양책들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지수는 저 PBR 정책, 밸류업 정책 이런 것들이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뭐 코스피 이전 상장 액면 분할 막 이런 것들 주식 분할 이런 것들 막 보도 나오고 하면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잘못하면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는 거는 좀 문제가 되는데
또 넘어 올라 버리면 다른 종목군들 쪽 팔고 글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시장에서 작용 반작용, 예, 한동안 이제 강했던 종목들 말고 좀 쉬었다가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강세 보였던 건 2차전지, 자동차, 지주회사 등등이었는데 요 구도가 그대로 가는지 또 이제 그제 올라갔던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힘이 실리는지 요 구도도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약세장 뒤에 강세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어떤 큰 하락 나오고 올라갔다가 또 하락 나왔다가 이제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표는 뭐냐면 약세장 이후에 상승장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평균치, 약세장은 평균적으로 13개월, 다음에 하락폭은 평균 36% 정도 빠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시작되고 나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데까지 평균 36개월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걸린 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아니죠. 24개월 정도 걸린 거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약세장 후에 어떤 상승장은 평균적으로 93% 올랐다는데 요거는 좀 왜곡된 겁니다. 왜냐면 1954년에 624% 올라간 게 포함이 돼 있어서 저걸 빼고 봐야 돼서 그러니까 중간값 정도 보는 게 합리적인데 어쨌든 그건 한 41%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기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기간은 평균 한 3개월 정도까지 신고가가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갔어요. 근데 이제 3개월도 역시 보시면 1954년 데이터가 이거를 되게 왜곡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미증시를 통계적으로만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한 1년 정도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1년 그러니까 1년 정도 내에서의 어떤 상승 추가로 할 수 있는 기간은 통계적으로는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최소 상반기 또는 이제 연말까지는 지금 지수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때문에 어떤 발목이 잡히거나 이제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이런 어떤 흐름에도 평탄하게 갈 리는 없죠. 그러니까 아까 뭐 톱니의 주장을 제가 오후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만은 막 거칠은 조정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위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해외 쪽 변수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국내 어떤 정책, 수급의 변화, 업종들의 어떤 주소주의 어떤 시소관계 이런 것들을 더 집중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건 제가 아까 톱니 내용들 포함해서 내용은 제가 오후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